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건요. 영상 제작의 판도를 아예 바꿔버릴 수도 있는 그런 AI 얘기입니다. 텍스트, 사진, 오디오, 뭐 이런 것들만 가지고 진짜 사람처럼 말하고 움직이는 영상을 뚝딱 만들어내는 아주 획기적인 기술인데요.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이런 생각 한번 해보지 않으셨어요? 왜 AI로 영상을 만들고 편집하는 게 아직도 이렇게 복잡하게 느껴질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파편화 때문인데요. 지금 AI 영상 기술들 분명히 좋긴 한데 기능들이 다 따로따로 흩어져 있다는 거죠. 뭐랄까, 제대로 정리 안 된 공구함 같은 느낌? 한번 보세요. 맨 처음부터 영상을 새로 만드는 거, 또 기존 영상에 나오는 사람을 바꾸는 거, 아니면 사진 한 장으로 말하는 영상을 만드는 것까지 이 모든 작업에 다 다른 AI 모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거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이런 비효율보다 더 골치 아픈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특히 영상에 여러 사람이 나올 때 진짜 최첨단 AI 모델들조차도 쩔쩔매는 그런 고질적인 문제죠. 그게 뭐냐면요. 바로 화자 혼동 문제입니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 AI가 영상에 나오는 사람들 얼굴이랑 목소리를 제대로 매치를 못 시키고 막 헷갈려 한다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왼쪽처럼 나와야 정상인데 오른쪽처럼 완전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거죠. A라는 사람 목소리가 갑자기 B한테서 나오고 심지어는 헤어스타일이나 옷까지 막 섞여버려요. 이러면 영상의 몰입이 확 깨지겠죠?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바로 이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오늘의 주인공, 올인원 솔루션, 드림아이디 옴니를 소개합니다. 이 혁신적인 모델은요, 다름 아닌 업계의 거물 바이트댄스랑 세계적인 명문대인 칭화대학교 연구진이 힘을 합쳐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산업계의 노하우랑 학계의 깊이 있는 연구가 만난 거죠. 이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뭐니 해도 통합이에요. 딱 하나로 모든 걸 다 한다는 거죠. 마치 스위스 군용칼처럼 영상 생성, 편집, 애니메이션 이 세 가지 핵심 작업을 이 모델 하나로 그냥 끝내버리는 겁니다. 아니 그럼 대체 어떻게 그 어려운 화자 혼동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그 비결이 바로 두 가지 핵심 기술에 숨어 있습니다. 그 핵심 비법이 바로 이중 레벨 분리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AI가 두 가지 다른 차원에서 동시에 오류를 잡아낸다는 거예요. 하나는 영상이나 소리 같은 원본 데이터 자체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대본처럼 글의 의미를 파악하는 차원에서요. 우선 원본 데이터 차원에서는 씬로프라는 기술을 쓰는데요. 이제 뭐냐면 우리가 공항에서 짐 붙일 때 헷갈리지 말라고 이름표 붙이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각 사람의 얼굴이랑 목소리에 고유한 꼬리표를 딱 붙여서 절대 헷갈릴 수 없게 꽉 묶어두는 거죠. 그리고 텍스트 차원에서는 마치 영화 대본처럼 아주 특별한 태그를 써요. 이 태그가 1번 인물이 이 대사를 말해 하고 명확하게 지시를 내려주니까 AI가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두 단계로 철저하게 검증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훈련시키는 과정도 굉장히 똑똑해요. 총 3단계로 되어 있는데 AI가 꼼수를 부리지 못하게 만들었죠. 첫 번째 단계에서는 한 사람의 영상을 보고 그 사람을 완벽하게 따라하도록 배우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한 사람의 특징을 전혀 다른 영상에 입히는 훨씬 어려운 걸 시켜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야 이 모든 능력을 합쳐서 생성, 편집, 애니메이션을 한 번에 다 잘하게 만드는 거죠. 자, 이론은 정말 그럴듯한데 과연 실제 성능은 어떨까요? 드림아이디 옴니가 다른 모델들이랑 비교해서 얼마나 잘하는지 그 결과를 한번 보시죠. 결과를 한번 보세요. 와,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화자 혼동 오류율 지표인데요. 경쟁 모델은 0.380인데 드림아이디 옴니는 고작 0.080입니다. 오류가 거의 5분의 1로 확 줄어든 거예요. 앞서서 설명했던 그 이중 레벨 분리 비법이 제대로 먹혔다는 증거죠.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게 그냥 다른 연구용 모델을 이겼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시장에서 돈 받고 파는 유료 상용 AI 모델들보다도 성능이 더 좋다는 뜻이거든요. 이 그래프를 보면 더 재밌어요.
이건 비디오 편집 같은 아주 전문적인 작업의 결과인데요. 원본 인물이랑 얼마나 똑같이 만들어냈냐를 보여주는 아이디 유사성 점수예요. 점수가 높을수록 좋은 건데 보시다시피 드림 아이디 옴니가 다른 경쟁 모델들을 그냥 압도해버렸습니다. 최고 점수를 기록했죠. 자, 그럼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이 엄청난 기술이 우리 영상 제작자들 그리고 미디어의 미래에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크게 그림을 그려보죠. 핵심만 딱 정리해 볼게요. 첫째, 이제 복잡한 작업 과정이 하나의 툴로 아주 간단해집니다. 둘째, 그동안 골칫거리였던 여러 사람 나오는 영상의 정체성 문제가 해결돼요. 셋째, 누구나 강력한 AI 툴을 쓸 수 있게 되죠. 결국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상상했던 훨씬 더 복잡하고 창의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진짜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누구나 마우스 클릭 몇 번만으로 진짜 같은 다인물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세상이 온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게 될까요? 이 기술이 열어줄 창의적인 미래, 그리고 어쩌면 사회적인 변화까지도 한번 생각해보게 되네요. AI 영상 제작의 판을 완전히 뒤집을 정말 엄청난 모델이 나왔습니다. 바로 스카이릴스 V4인데요. 이건 그냥 단순한 업그레이드,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콘텐츠를 만드는 방식 그 자체를 바꿔버릴 수 있는 아주 거대한 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딱 꿰뚫는 말인데요. AI 영상 기술이 발전하는 모습이 마치 영화의 역사, 특히 무성 영화에서 소리가 나오는 유성 영화로 넘어갔던 바로 그 혁명적인 순간이랑 정말 놀랍도록 닮았다는 겁니다. 그럼 먼저 지금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현재 AI 영상 기술 분명 혁신적이죠. 하지만 뭔가 결정적인 한 조각이 빠져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는 지금 AI 영상계의 무성 영화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소라 같은 모델이 만들어내는 영상 보면 와, 진짜 입이 떡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소리가 없어요. 그리고 뭔가 조금이라도 고치고 싶으면 전혀 다른 프로그램을 또 열어야 합니다. 마치 너무 아름다운 흑백 화면이 나오는데 옆에서는 피아노 연주자가 따로 연주하고 대사는 자막으로 나오는 그런 무성 영화를 보는 느낌이랄까요? 지금 크리에이터들의 작업 과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프로그램으로 영상을 만들고 저 프로그램으로 사운드를 입히고 또 다른 편집 툴을 열어서 이 둘을 합치고 너무 번거롭고 비효율적이죠? 특히 사람이 말하는 영상에서 입모형이랑 목소리를 맞추는 건 이건 뭐 거의 악몽 수준입니다. 결국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시간보다 이런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간을 다 뺏기게 되는 거죠. 바로 이 모든 골치 아픈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줄 뭐랄까 구원투수가 등판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스카이릴스 V4입니다. 자, 공식 정의는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핵심 단어 딱 3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통합, 멀티모달, 그리고 공동생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영상, 소리, 편집 기능을 따로따로 만들어서 어설프게 붙인 게 아니라 그냥 설계 단계부터 아예 한 몸으로 완벽하게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다시 영화 이야기로 돌아와서 스카이릴스 V4는 그냥 뭐 소리 기능 하나 추가된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상과 소리, 편집을 태생부터 하나로 묶어버렸잖아요. 이건 말 그대로 AI 영상 제작을 무성영화 시대에서 유성영화 시대로 단숨에 점프시킨 역사적인 전환점이라고 봐야 해요. 아니 그럼 대체 어떻게 스카이릴스 V4는 영상이랑 소리를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맞출 수 있는 걸까요? 이 모델의 비밀 병기는 바로 그 구조에 숨어 있습니다. 이 구조도를 한번 보세요.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쌍둥이 뇌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쉬워요. 한쪽 뇌가 영상을 구상하면 동시에 다른 쪽 뇌가 그 영상에 딱 맞는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이 두 뇌가 서로 계속해서 대화를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과물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수밖에 없겠죠. 자, 기존 방식이랑 얼마나 다른지 한눈에 보이죠? 왼쪽은 뭐랄까 일단 영상부터 만들고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디오를 억지로 끼워 맞추는 식이죠. 당연히 삐걱거릴 수밖에 없고요. 근데 오른쪽 스카이릴스 V4는 애초에 한 배에서 태어난 쌍둥이 같은 겁니다. 입모양과 대사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스카이릴스 V4의 놀라운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혁신, 바로 편집 기능인데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정말 강력하면서도 아주 간단한 편집 방식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편집이 인페인팅이라는 기술 하나로 다 된다는 건데요. 이게 사용법이 정말 간단해요. 그냥 영상 올리고 바꾸고 싶은 부분 쓱 지정한 다음에 텍스트로 이 사람 옷 파란색으로 바꿔줘. 이렇게 말만 하면 AI가 알아서 감쪽같이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이 인페인팅 기술 하나로 뭘 할 수 있나 한번 보세요. 영상 길이를 늘리거나 배경을 아예 다른 곳으로 바꾸거나 특정 인물만 싹 지우는 건 기본이고요. 영상 전체 스타일을 애니메이션처럼 바꾸는 것까지. 와, 이건 뭐 그냥 상상하는 건 거의 다 된다고 봐야죠. 진짜 만능 툴입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만 드리면 뭐 거의 끝판왕 같은데. 그래서 진짜 성능은 어때? 궁금하시죠? 이제부터 스카이레이스 V4가 세계 최고 모델들과 직접 맞붙은 성적표를 한번 까보겠습니다. 먼저 객관적인 데이터부터 보시죠. AI 모델들 순위 배기는 아주 공신력 있는 플랫폼이거든요. 여기서 쟁쟁한 기존 강자들 다 제치고 단숨에 종합 2위를 차지해버렸습니다. 시장에 나오자마자요. 이건 전문가들이 직접 보고 평가한 점수인데요. 보시다시피 종합 점수에서 스카이레이스 V4가 가장 높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시사항 이행,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잘하느냐, 그리고 동작 품질, 움직임이 자연스러우냐, 이 두 부분에서 그냥 압도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진짜 결정타입니다. 사람들한테 그냥 두 모델 결과물을 나란히 보여주고 어떤 게 더 좋아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경쟁 모델이랑 붙여놔도 스카이레이스가 더 좋다는 평가를 받은 거죠. 데이터뿐만 아니라 사람의 눈으로 봐도 더 뛰어나다는 게 증명된 셈입니다. 좀 더 자세히 뜯어볼까요? 가장 센 라이벌들이라고 할 수 있는 클링이나 베오랑 비교했을 때도 특히 이 지시사항 이행 능력이나 시청각 동기화 같은 핵심적인 부분에서 확실히 더 낫다는 걸 보여줍니다. 전체적으로도 훌륭한데 가장 중요한 디테일에서 강점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엄청난 기술 발전이 앞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 크리에이터들과 미디어 산업의 미래는 어떻게 바뀔까요? 일단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 모든 강력한 기능이 1080p,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FHD, 영화 수준의 고화질로 구현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냥 장난감이나 실험용이 아니라 당장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수준의 전문적인 툴이라는 거죠. 오늘 이야기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바로 이겁니다. 스카이레이스 V4가 진짜 혁신적인 이유는요. 영상 만들고 소리 입히고 편집하는 이 세 가지를 그냥 하나의 완벽한 패키지로 통합해서 창작의 모든 과정을 극도로 단순하게 만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창작을 가로막던 수많은 기술의 장벽이 이렇게 단 하나의 도구로 허물어진 세상에서 우리 인간의 상상력은 과연 어떤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려주게 될까요? 어쩌면 진짜 새로운 영화의 시대는 이제 막 시작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텍스트 몇 줄만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거의 모든 장면을 눈앞에 펼쳐주는 시대. 네, 바로 AI 영상 생성의 시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런데요, 이 완벽해 보이는 그림에 오랫동안 빠져있던 아주 중요한 조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소리였죠. AI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트랙을 질주하는 스포츠카나 물보라를 일으키는 비둘기처럼 정말 눈을 사로잡는 비주얼은 기가 막히게 만들어냈어요. 하지만 진짜 그 장면에 생명력을 불어넣을 소리 있잖아요? 심장을 뛰게 하는 엔진 굉음이나 생생한 물보라 소리 같은 거요. 이걸 영상에 딱 맞춰서 입히는 건 정말 어려운 숙제였거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도대체 왜 AI는 보고 듣는 걸 동시에 잘하지 못했던 걸까요?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함께 찾아보시죠. 사실 구글의 비오 같은 상용 모델하고 오픈소스 모델 사이에는 이 품질과 동기화 면에서 꽤 큰 격차가 있었어요. 영상은 그럴듯한데 소리가 따로 놀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거 가짜구나 하고 느끼게 되잖아요. 바로 시청과 컨텐츠의 불쾌한 골짜기 빠져버리는 거죠. 하지만 이 깊은 골짜기를 건너기 위해서 아주 흥미로운 오픈소스 도전자 하나가 등장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죠. 바로 제이비스 DT++입니다. 이 귀여운 마스코트 좀 보세요. 이름처럼 오디오와 비디오를 완벽하게 하나로 합치는 아주 새로운 접근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JVSDT 플러스가 도전하는 이 기술을 저희가 오디오 비디오 공동생성, 줄여서 JABG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공동생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만들어진 영상의 소리를 나중에 더 씌우는 게 아니고요. 텍스트 하나로 영상이랑 소리가 애초에 한나란시에 완벽한 한 쌍으로 태어나게 만드는 기술인 겁니다. 그렇다면 JBC-DT 플러스는 이렇게 어려운 미션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세 가지 핵심 혁신에 숨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혁신은 이름부터 좀 어려워 보이죠? MS 모에 양식별 전문가 혼합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그냥 오디오와 비디오를 위한 어벤져스 팀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는데요. 마치 유능한 프로젝트 매니저가 영상팀이랑 음향팀을 지휘하는 것과 같아요. 두 팀은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지만 영상 퀄리티는 영상 전문가가, 사운드 믹싱은 음향 전문가가 각자 최고의 장비로 책임지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의 전문성은 최대한 살리면서 완벽한 협업을 이뤄내는 겁니다. 두 번째 혁신은 바로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TARP라는 기술인데요. 영상과 소리가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박자에 딱딱 맞아떨어지게 만드는 비결이죠. 이걸 디지털 악보에 비유하면 이해가 정말 쉬운데요. TAROP는 비디오의 1번 프레임과 오디오의 1번 클립에 똑같은 시간표를 딱 붙여주는 거예요. 마치 지휘자가 오케스트라한테 나눠주는 악보처럼 모든 시각 정보와 청각 정보가 정확히 어느 타이밍에 나와야 하는지 알려주는 거죠. 덕분에 소리와 영상이 완벽한 칼군무를 추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혁신은 바로 취향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AI가 만든 결과물이 기술적으로는 완벽할지 몰라도 우리 인간 마음에 들어야 진짜 성공 아니겠어요? 그 좋아 보이는 감각을 AI에게 대체 어떻게 학습시킬까요? 그 해답이 바로 AVDPO에 있습니다. 이건 마치 AI 영화제를 여는 것과 같아요. 먼저 모델이 하나의 주제로 단편 영화를 여러 편 만듭니다. 그러면 AI 심사위원단이 와, 이건 영상미가 좋네? 이건 싱크가 완벽한데? 하면서 점수를 매기는 거죠. 그러면 모델은 이렇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수상작들의 특징을 집중적으로 학습해서 다음번엔 더 사람들의 마음에 쏙 드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비결을 들으니까 정말 그럴싸하죠? 하지만 이론은 이론일 뿐. 과연 실제 성능은 어떨까요? 이제 JVSDT 플러스를 진짜 시험대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결과는요, 이 그래프 하나로 요약됩니다. 사용자 선호도 평가에서 JVSDT 플러스가 무려 4.8점이라는 압도적인 점수를 받았어요. 경쟁 모델들을 그냥 확실히 따돌린 거죠. 숫자는 거짓말을 하잖아요. 자, 그럼 실제 결과물을 한번 보시죠. 으르렁거리며 걸어오는 곰이라는 프롬프트입니다. 이게 단순히 곰의 이미지를 만드는 걸 넘어서 그 육중한 발걸음과 위협적인 으르렁 소리가 완벽하게 딱 맞아떨어져야 하는 꽤 어려운 과제거든요. 다음은 속도감이 생명인 스포츠카입니다. 차가 코너를 돌 때, 카메라를 스쳐 지나갈 때 그 순간순간의 엔진 소리 변화를 다이나믹하게 잡아내는 게 핵심이죠. JVSDT 플러스는 이것도 거뜬히 해냅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섬세한 제어가 필요한 장면인데요. 수많은 비둘기 중에서 딱 한 마리가 물에 뛰어드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 정확하게 첨벙하는 소리를 만들어내야 하는 거죠. 이 정도면 오디오 비디오 동기화의 장인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네요. 이러한 결과들이 단순히 더 나은 AI 영상 생성기가 나왔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이 기술이 AI 생태계 전체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더 큰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죠. JVSDT 플러스의 핵심 기여를 전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더 적은 자원으로도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아주 똑똑한 아키텍처라는 점. 둘째, 이 분야 최초로 인간의 취향을 학습에 반영했다는 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걸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개 데이터만으로 이뤄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정말 오픈소스 AI의 가능성을 한 단계 끌어올린 중요한 이정표라고 할 수 있죠. AI가 마침내 제대로 보고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각과 청각의 벽을 허문 이 AI에게 우리는 이제 어떤 새로운 세계를, 어떤 놀라운 이야기를 만들어 달라고 상상하게 될까요? 어쩌면 그 무한한 가능성의 시작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의 AI 기업 하나가 미군, 바로 그 펜타곤과 정면으로 맞붙었습니다. 이게 정말 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과연 이 대결에 뭐가 걸려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술 기업이 과연 미국 국방부 펜타곤에게 아니요, 그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엄청난 사건의 딱 중심에 바로 이 질문이 놓여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기술 체스판의 선수들을 먼저 살펴봐야겠죠? 한쪽에는 AI 업계의 거인,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세계 최강의 군대입니다. 이건 그냥 물건 사고 파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인공지능 전쟁의 미래 그 자체를 걸고 버리는 대치 상황인 거죠. 한쪽에는 AI 안전과 연구 분야를 이끄는 선두주자 엔스로픽이 있습니다. 이 회사의 가장 소중한 자산은 바로 클로우드라는 이름의 아주 강력한 AI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미 국방부 펜타곤이 버티고 있죠. 이들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면 이 클로드에 대한 완전하고 그 어떤 제한도 없는 사용 권한을 갖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펜타곤이 구체적으로 뭘 요구하고 있는 걸까요? 이들은 절대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사실상 무제한적인 통제권을 우리한테 넘겨라, 이런 최후 통첩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 갈등의 핵심, 바로 이 무제한 사용이라는 단어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아주 간단히 말해서요, 미 국방부가 합법적인 군사 목적이라고 판단하면 어떤 용도로든, 심지어 그걸 만든 회사가 이건 좀 하고 제약을 걸어도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마음대로 AI를 쓸 수 있는 권한을 달라는 겁니다. 펜타곤은 이게 무슨 억지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제러미 르윈 고위관리가 직접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엔스로픽 개별 회사에 대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군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기술은 당연히 국민이 선출하고 임명한 우리 지도자들의 배타적인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는 더 큰 원칙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 감히 국방 기술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최종 결정권은 정부한테 있다는 논리죠. 그리고 펜타곤은 그냥 말로만 압박하는 게 아니었어요. 여기에 시한폭탄까지 설치했습니다. 엔스로픽한테 딱 금요일 오후 5시 1분까지 우리 요구에 따르라고 마감 시한을 못 박아버렸죠. 시간은 정말 째깍째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최후 통첩을 받았는데 엔스로픽 여기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래 위에 아주 선명하게 2개의 레드라인, 즉 금지선을 그어버렸죠. 이들이 이것만은 절대 넘을 수 없다고 선언한 윤리적 경계선은 대체 뭐였을까요? 바로 이 지점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진진해집니다. 엔스로픽이 이건 절대 협상 불가다라고 밝힌 안전장치가 딱 2가지였는데요. 첫째, 자사의 AI 클로드가 미국 시민들을 대규모로 감시하는 데 쓰이는 것. 그리고 둘째, 인간의 최종 승인 없이 AI 스스로 판단해서 공격하는 완전 자율 살상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것. 이 2가지는 절대 안 된다고 못 박은 겁니다. 엔스로픽의 CEO 다리오 아모데이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주 일부의 경우이긴 하지만 우리는 AI가 민주적 가치를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훼손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비즈니스 전략이 아닌 거예요. AI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회사의 근본적인 철학이 담긴 입장이었던 거죠. 마감 시한은 다가오고 대치 상황은 정말이지 극으로 치닫습니다. 펜타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판돈을 더 올리기로 하고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의 압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펜타곤이 꺼내든 카드는 2가지 위협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엔스로픽을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하겠다는 거였어요. 이게 보통 적대국 기업에나 붙이는 딱지거든요. 그리고 2번째는 국방물자 생산법을 발동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이건 뭐냐면 엔스로픽의 AI가 국가안보에 필수적이라고 그냥 선언해버리고 사실상 강제로 정부 말을 듣게 만드는 법입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기가 막힌 모순인지를 CEO 다리오 아모데이가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죠. 한쪽에서는 우리를 안보 위협이라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우리 AI가 국가안보에 필수적이라고 한다. 진짜 아이러니한 상황 아닌가요? 위협적이라면서 동시에 꼭 필요하다니 말이죠. 아니 근데 왜 이 싸움이 이렇게까지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현재 엔스로픽이
군의 기밀 정보를 다룰 수 있을 정도로 보안이 검증된 시스템, 소위 Classified Ready 시스템을 갖춘 유일한 최첨단 AI 연구소이기 때문입니다. 펜타곤 입장에서도 쉽게 다른 대안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건 마지막이자 가장 거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미래를 누가 통제할 것인가? 이건 그냥 어느 한 회사의 계약 분쟁이 아니에요. 인공지능의 윤리적인 미래를 놓고 벌이는 정말 중요한 통제권 싸움인 겁니다. 그렇다면 앤스트로픽의 최종 입장은 뭘까요? 아주 간단하고 단호합니다. 우리는 그냥 각자의 길을 갈 수 있다. 즉, 국방부와 협력하면 좋겠지만 우리의 핵심 원칙을 버려가면서까지 그렇게 할 생각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냥 허세, 블러핑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듯이 CEO 다리오 아모데이는 한술 더 뜹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만약 국방부가 우리와 계약을 끝내기로 결정한다면 우리는 다른 회사로의 전환이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돕겠습니다. 진행 중인 군사 임무에 차질이 없도록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 입장이 너무나 확고해서 자기들을 대체할 회사를 찾는 것까지 돕겠다고 나선 겁니다. 대단하죠? 결국 이 사건은 한 기업과 정부기관사의 다툼, 그 이상을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에게 권력과 기술, 그리고 그 사이에서 과연 누가 최종 결정권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AI의 윤리적 경계선은 과연 누가 그려야 할까요? 그걸 탄생시킨 개발자일까요? 아니면 그걸 사용하는 사용자일까요? 여기에 쉬운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대결의 결과가 앞으로 수십 년간 이어질 중요한 선례를 만들 거라는 점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건을 계속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